되는지? 알았어. 이따 인쇄해줄게. 일주일 잘 보냈어? 미적분 하느라 바빴어? 교육청 시험 잘 봤어? 오늘도 수능 특강부터 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 수능 특강 3단원에서 질문 있는 거 다 해주면은 먼저 하고 시작을 좀 해보자. 어서 와. 궁금한 거 좀 물어봐줘. 응? 레벨 2 여봐. 레벨 2, 3 아니더라도 앞에 예제 유제에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줘. 7번, 2번. 이번 6. 몇 번? 2번? 현재 질문 없어? 오히려 레벨 3는 괜찮아? 아직 시도를 안 한 거야? 레벨 3는 그럼 같이 해볼게. 세 개는. 레벨 2 문제 2번부터 그럼 시작해볼게. 궁금한 거 더 있으면 질문해줘. 동한고 시험 범위 아직 몰라? 아무도 알려주질 않네. 그러면 우선 오늘 독립시험까지는 진도를 나가겠네. 수리고 알아? 시험 범위? 아직 정확히 몰라. 현석 아직 모르는 거지. 관양고. 접선해방정식? 확통. 아직 몰라? 알았어. 뭐 알게 되면 알려줘. 요 2번 문제고, 아까 이렇게 22번 했을게. 내가 준 프린트 기준에서 22번이야. 1, 2, 3, 4, 5, 6, 7 숫자 이거 7개 있는데 원형으로 배열을 한대. 근데 이웃하는 두 공에 적힌 수의 합이 모두 10 이하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10 이하가 되도록 다 만드는 게 빠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여집합으로 생각해서 여사건을 빼는 게 빠를 것인가, 이 판단을 자꾸 하려고 해봐야 되거든. 그치? 근데 만약에 그냥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하나 다 산다가 아니라 그냥 딱 반드시 잡고 가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먼저 잡아놓고 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다 한번 이렇게 써볼게. 1부터 해서 7까지가 있어. 이렇게 있는데
모두 10 이하가 되려고 하면은 우선 제일 문제가 되는 애는 누구냐면은 이 7이야. 7이 제일 큰 숫자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해봐. 7 양옆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 7 양옆에. 만약에 그냥 센다라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 3이 들어가면 안 되지. 3 이상. 3 이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이 자리에 들어갈 애들은 여기는 1과 2가 3까지 되는구나. 10 이하라고 했으니까 1, 2, 3 중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만약에 여기서 1, 2, 3 중에 뭐 1, 2, 1, 3, 2, 3 이런 걸 넣었다고 해봐. 그 나머지는 이제 몇 개가 있는 거냐면 4개가 남았지?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 자리에 들어갈 애들은 뭐가 되냐면은 만약에 1, 2를 넣었다 해볼게. 1, 2. 1 이렇게 넣었으면 3, 4, 5, 6이 남은 건데 이거 3, 4, 5, 6을 넣었는데 여기에서 방해가 될 애들은 누구냐면은 이 5, 6이야. 이것만 이웃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만약에 여기다가 2, 3을 넣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우고 2, 3을 이런 식으로 넣었다 하더라도 약간 큰 숫자 지금 빼본다라고 생각하면 2, 3 뭐 이런 거 빠졌을 때 아니지 이게 그냥 어차피 최대 숫자지. 2, 3 넣으면 여기 이 부분이 뭐 1, 4, 5, 6 이렇게 바뀔 건데 어차피 10 이하가 되는 상황에는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이쪽에서 큰 숫자를 만드는 상황이었어. 그치?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5, 6만 이웃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된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 계산할 때 어떻게 가면 되냐면은 여기는 1, 2, 3 중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3개 중에 2개를 뽑았어. 근데 그 순서를 정해준다. 3P를 생각하면 돼. 그치? 그 다음에 3, 4, 5, 6을 여기다 나열을 할 거야. 그럼 이건 이렇게 되는 거지. 4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4팩토리얼이 되는데 그 중에서 뭘 빼야 되냐면은 5, 6을 이렇게 이웃해서 계산하면 하나, 둘, 세 덩어리지. 세 덩어리를 뺀다 생각하면은 3팩토리얼이고 거기다가 곱하기 이 둘의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2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그치? 7은요? 7은 처음에 딱 자리 잡았을 때 원순열의 자리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한 거거든. 7은 역할은 그냥 거기서 끝났어. 끝났고 나머지만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된다.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 전체 경우에서는 6팩토리얼이지. 6팩토리얼 분의 그 다음에 위에는 3개 중에 2개를 뽑아. 3P2 하고 여기서 썼던 대로 4팩토리얼 빼기 3팩토리얼 곱하기 2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면 되겠어. 은성이 어서. 그래서 이 정답은 10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하면 돼.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요. 없어? 있어? 응. 이 5번 문제는 이 25번 문제네. 문제에서 나와 있는 상황을 봐보면 일단 식이 주어져 있는데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a승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첫 장이 3이고 첫 장은 3. 근데 네 번째 항이 2랑 5 사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사이에 들어가 있을 확률을 구하라. 그치? 그럼 계속 얘기하고 있는 대로 뭐부터 하고 시작을 해보냐면은 크게 경우를 나눈 것부터 먼저. 크게 경우를 나눈 거를 구성을 할 건데 여기 이 숫자가 바로 보여. 마이너스 1. 이게 보면은 얘 양수, 음수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홀수 짝수를 구분하고 시작해야겠다.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순서가 된다. 홀짝을 먼저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그치? 요 숫자 때문에 아예 부호에 따라서
이 계산이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걸 먼저 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치? 그러면 첫 번째로 A가 홀수일 때, 그러니까 두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 B를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던졌을 때 한 번 던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던져. 한 개의 주사위를. 각각 이렇게 나온 숫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얘가 홀수가 나올 수 있고 지금 짝수가 나올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치? 만약에 홀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홀수가 나왔을 때는 여기 한번 써볼게요. A가 홀수. 그건 이제 1, 3, 5인 상황을 의미하는 게 될 텐데. 그치? 그러면 이 계산을 어떻게 바뀌냐면은 an 플러스 1은 an인데 홀수면 잠깐만 식을 썼나? an 마이너스 an이 되지. 마이너스 an에다가 곱하기 b분의 1 이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홀수인 상황인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짝수야. A가 짝수면 그때는 이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은 an 플러스 1은 하고 저기 짝수 대입했으니까 an 곱하기 b분의 1. 아니 지금 식을 잘못 썼네. 미안. 요게 플러스였네. an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봐야 되겠다. 플러스를 내가 잘못 봤다. 이렇게. 이 부분은 짝수면 an에다가 플러스 b분의 1.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확인할 수 있지. 이렇게. 그치?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계산해보면 되는 건데, 문제에서 an 플러스 1 빼기 an을 지금 본다면 첫 항이 이미 3이었어. 3. 첫 항이 3. 3인데 A4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를 의미하냐면은 첫 번째 시행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다시 해석을 해봐. 첫째 항이 3인 수열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성립을 할 경우를 구하라 얘기한 거니까 이거는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뭐 마이너스 b분의 1 이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두 항의 차이가 마이너스 b분의 1이 되게끔 배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 첫 항 3이었지? 3에서 b분의 1을 한 번 옮길 때마다 마이너스 b분의 1씩 계속 뺀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는 이 공차가 마이너스 b분의 1인 거거든. 공차 마이너스 b분의 1인 건데 1항에서부터 해서 4항까지 간 거니까 3번을 더 해줘야 돼. 얘를. 이렇게 지금 식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랑 어디가 사이가 되냐? 2랑 5 사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2랑 5 사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로 볼 수 있겠어. 그치? 이거 이해됐어? 두 개 사이, 항 사이의 차이가 마이너스 b분의 1이다라는 거는 이 등차수열의 공차가 마이너스 b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그치? 그게 3번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3 빼기 b분의 3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하면 돼. 그치? 그래서 이거 먼저 계산해 볼게. 이렇게 갖다를 하면은 양변에다가 3을 빼줘. 3을 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분의 3. 그 다음에 여기는 2. 이렇게 바뀌었지. 그치? 하고 나서 요거를 역수를 취해. 역수를 취하는데 어차피 이쪽은 의미가 없어. 얘 음수보다 지금 크다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b는 양수인 상황이어야 되는 거니까 요것만 제대로 계산하면 되겠다. 그치? 저거 계산해보면 b는 3보다 크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따라서 이때 b는 4, 5, 6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하면 돼. 이렇게. 그치? 여기서 이쪽 부등식은 의미 없다는 얘기야. 이거는. 밑에 거 해보면 여기는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게 b분의 1이야. 그 얘기는 이제 공차가 b분의 1이라고 얘기한 거거든. 공차가 b분의 1이면 이 상황은 3 플러스 b분의 3인 거지. 3 플러스 b분의 3. 이렇게 만들면 이게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또 역시 5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하겠다. 그치? 또 똑같이 계산해줘. 계산하면 양변에 3을 빼. 3을 빼면 여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분의 3. 그리고 여기는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하고 나서 이 계산을 이번에 해주면 되겠지? 여기서.
요 계산을 해주면 b는 2분의 3보다 크다가 이렇게 잡히는 상황인 거. 이렇게. 그치? 그럼 그때 b 값은 2, 3, 4, 5, 6 이렇게 5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정답을 내볼까? 정답은 이렇게 지금 쓰면 되겠지? 전체 A, B를 지금 던진 걸 보면은 6 곱하기 6이야. 그치? 6. 경우의 수가 6 곱하기 6인데 그 중에서 여긴 뭐가 되는 거냐면은 1, 3, 5 3개가 있었지? 3에다가 4, 5, 6도 3개인 거니까 이 지금 순서상이 9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 밑에 거는 여기 2, 4, 5였지? 2, 4, 6? 2, 4, 6이었는데 거기다가 여기 지금 5개 있어. 이렇게 지금 더하면은 이게 3분의 2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등차 수열의 공차만 제대로 밝힐 수 있으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 그치? 근데 뭘 자꾸 해봐야 되냐? 크게 나누는 거. 홀짝 크게 나눠서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26번 문제로 할게. 지금 5번 한 거고 레벨 때 6번 문제. 이 집합이 주어져 있는데 x-a, x-b, x-c. 이 교육청 모의고사 확통 좀 풀어봤어? 관심 없어? 관심을 가져야 돼. 일때 a의 원소가 2개, 이거나 그 다음에 A의 모든 원소가 홀수 인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 뭐냐? 이렇게 사건의 이름을 정해준다고 하면은 얘 또는 얘라고 한 거는 합집합의 개념을 생각하라고 얘기한 거. 그치? 그거를 지금 각각 계산해봐라. 그러니까 합집합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의 관점으로 가서 생각해보면 뭐 덧셈 정리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쓰지 않아도 이거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간단하면은 얘는 px 더하기 py 빼기 px 교집합 y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거를 이제 차근차근 계산을 한다고 이렇게 가면 되겠어. 그치? x부터 한번 해볼게. x. 그러니까 a의 원소가 2개인 경우를 먼저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a, b, c를 1, 2, 3, 4의 숫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뺐다가 다시 넣고 뺐다 다시 넣고 이걸 이제 3번 반복해가지고 나온 숫자를 확인을 한 거야. 근데 a 원소의 개수가 2개래. 그럼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보냐면은 일단 원소 2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먼저 이렇게 써줘. 3C2. 3개 중에 2개의 숫자를 뽑아야 되겠지. 4C이지. 4개 중에 2개의 숫자를 먼저 뽑아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1, 2로 고정한다 해볼게. 1, 2. 그러니까 4C2라고 한 거는 이렇게 먼저 쓸게. 1, 2로 고정하자. 하고 그 다음에 옆에다 미리 써놓자.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를 뽑는다라고 계산할 거다. 이렇게 지금 쓰면 되지. 그치? 그러면 1, 2로 고정을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합은 뭐가 있냐면은 1, 1, 2가 있어. 1, 1, 2. 그치? 3번 뽑은 거니까. 근데 집합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1, 2번 뽑은 거는 의미가 없어. 그치? 중복을 대해서 나오면 어차피 집합에서는 1과 2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아니면 1, 2가 있어. 1, 2. 지금 이런 조합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치? 근데 당연히 얘네끼리는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여기는 그냥 3인 거고 여기도 역시 지금 3인 거고. 그치? 실제로는 3, 3 이렇게 된다 얘기야. 여기서 3, 3. 세 가지.
이렇게 지금 고려할 수 있다는 거지. 1, 2, 1, 2, 1, 1 지금 다 다른 거잖아. 연속해서 계속 던진 거니까. 여기도 1, 2, 2, 2, 1, 2, 2, 2, 1 이렇게 또 세 가지 다 생각할 수 있지.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여기에서 계산할 때는 전체를 이렇게 다 곱하면 되겠지. 이렇게 슉 다 곱해버리면 요거는 4C2에다가 곱하기 하고 3 더하기 3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 3, 3 이거는 각각 따로 일어난 경우의 수인 거니까 이렇게 지금 계산하면 돼. 맞지? 이 고정이라고 하는 관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셀 때 뭔가 기준을 정해야 세는 게 원활해지는 상황인 거니까 일리를 뽑았다고 가정하고라고 하는 의미야. 이런 연습을 자꾸 좀 해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y에 대해서 봐볼게. y a의 모든 원소가 홀수일 때. 그러면 그거는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어차피 1부터 4까지 해서 홀수가 1, 3밖에 없어. 그러니까 1, 3에서 고르면 되는 거야. 1, 3에서 고르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지?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얼마야 이거? 얼마일까? 1, 3에서 고르는데 3번 시행했어. 그렇지. 아유 잘했어. 중복 순열 상황이었거든. 이건 지금 2의 3승인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지. 2의 3승. 얘 중에서 한 번, 얘 중에서 한 번, 얘 중에서 한 번. 2의 3승 이렇게. 그치?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말 이해하고 있지?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뭐 할 거냐면은 x 교집합 y를 할게. 이렇게 x 교집합 y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건 뭐냐면은 원소 두 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다 홀수인 경우들이야. 그치? 그렇게 되려면은 이 순서상은 1, 1, 3이거나 아니면 1, 3, 3이거나 이 두 개를 이제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원소 두 개이면서 1, 3이면서 동시에 홀수인 경우를 이렇게 계산했다라고 보면 되지. 그러니까 얘도 역시 3이고 이것도 3인 거죠. 또 3, 얘도 3 전부 다. 그치?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따라서 여기 계산은 이제 6이 되지. 이렇게. 그러면 계산을 마무리 지어볼게. 4번 시행했어. 근데 3번 시행했지? 3번 시행했으니까 4의 3승. 요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숫자들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4C2 곱하기 3 더하기 3. X사건, 그 다음에 Y사건은 2의 3승. 근데 거기에서 6을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야. 그치? 요게 그냥 정답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뭘 침착하게 할 줄 알아야 되냐면은 이거 있잖아. 이게 당연한 사실인 건데 막상 문제를 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확통 실력 제일 빨리 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한번 이제 수특이랑 그 다음에 그 비행기 책 같은 것들 다 풀었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계속 2번, 3번, 4번, 5번 반복해서 풀면 좋겠지만 우리 지금 미적분도 하고 순수도 하고 바쁘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거를 위에다가 발상 정리를 좀 해놔. 각각 문제에 대해서 내가 크게 나누는 걸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조건을 보고 이 생각을 했어야 된다. 그치? 물론 그 생각의 흐름이 내가 그냥 정방향, 그러니까 완전히 아까 내가 원순열 문제에서 예시했던 것처럼 6건을 생각해야 되는 게 더 빠른 경우도 있고 그냥 세는 게 더 빠른 경우도 있어. 그치?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황 다 될 것 같으면 둘 다 해보고 그 중에서 이게 뭐가 더 나는 안전하게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 방향을 정해 놓는 거야. 정해 놓으면 위에다 써놓고 뭘 하냐면은 포스트잇 같은 데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놓고 아니면 뭔가 한 번에 보이지 않게 딱 한 다음에 먼저 읽고 나서 이거 어떻게 풀지? 생각해보고 그걸 이제 내 발상을 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면은 시험 때도 그 생각 바로 하면서 풀 수 있어.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야. 미적분은 계산 자체가 어렵잖아. 계산이 어려운데 확통은 이 계산이 어렵진 않거든. 근데 이 발상 자체가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었던 수학 문제랑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연습하면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 그치?
효율적인 공부 되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가볼게요. 칠 번 문제 보면은 1 또는 2가 하나씩 적혀있는 8개의 공이 있다. 근데 1이 몇 개인지 2가 몇 개인지가 안 나와 있어. 그치? 그러면 이렇게 정해주자. 1은 n개면 그럼 2는 8-n개다. 이렇게 정해주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치? 이런 문제 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은 선생님이 이런 것만 이제 고쳐놔. 10으로만 바꿔놓는 거. 6으로만 바꿔놓고. 그치? 그 상황에서 바로 풀 수 있게끔 정리만 좀 해놓으면 되거든. 근데 이제 나와 있는 사건을 읽어보면 동시에 꺼내는데 3개 공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4의 배수인 경우를 A사건, 그 다음에 3개 공에 적혀있는 수 중에 1이 적혀있는 공이 적어도 1개인 사건, 이 사건을 이제 B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치? 그렇게 해놓고 나서 P A 교집합 B는 문제에서 7분의 3 이다라고 얘기해 준 거니까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한 거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게. A 교집합 B를 바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A 교집합 B라고 하는 거는 이 곱이 4의 곱이야. 곱이 4의 배수이면서 1이 적어도 1개가 나오는 상황을 이렇게 있는 거야.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어차피 1과 2밖에 없거든. 그럼 1은 하나 있어야 되지. 그치? 그 4의 배수면 2도 2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끝났네. 이거는 2조합밖에 안 되는 거야. 그치? 1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4의 배수가 되려면 2도 2개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치? 어차피 우리 갖고 있는 원소가 2개밖에 없거든. 1과 2 이렇게. 그렇지? 2, 1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럼 바로 계산해 볼게. 이 7분의 3이 어떻게 나온 건지 보고 싶은 거니까 8개 중에 3개를 골라. 이렇게. 그치? 8개 중에 3개를 고르는데 뭘 고를 거냐면 8-n개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n개 중에서는 1개를 고른 거야. 1n개 중에 1개 고르고 그 다음에 8-n개 중에서는 2개 고른 거야. 1 이렇게 고르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순서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1은. 한 번에 이렇게 뽑을 거잖아. 한 번에 뽑을 거니까 8개 중에 3개를 뽑을 때 8-n개 중에 2개 뽑고 n개 중에 1개를 동시에 이렇게 뽑는 경우를 계산한 대로 보면 되겠어. 지훈이가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7분의 3이라고 한 거니까 이 계산만 하면 되는 거. 7분의 3 이렇게. 그치? 그러면 따져보면 여기 8-n C2에다가 곱하기 NC1 이렇게 한 게 7분의 3에다가 곱하기 8C3을 한 거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럼 8C3은 8, 7, 6, 3, 2. 이게 56이네. 둘이 이렇게 지어졌으니까 2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치? 이게 23은 n 값은 이거 계산해봐도 되겠지만 어차피 n은 지금 4라고 하는 게 쉽게 보이지. 4C2가 6인 거니까 6 곱하기 4는 24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P, B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P, B는 다시 봐볼까? 1이 적어도 1개야. 1이 적어도 1개면 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전체의 경우 수 중에서 1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인 거야. 그치? 그거 어차피 이거밖에 없지? 이렇게 2를 3번 뽑는 경우. 이 3번 뽑는 거 가능할까요?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확신할 수 있어. 왜냐면은 얘도 4개고 얘도 4개인 거 알았으니까 이것도 4개고 얘도 4개가 된 거니까 2는 4개 있어. 그치? 충분히 있는 거니까 3개 뽑을 수 있는 거. 계산 마무리하면 전체 확률 1 중에서 8개 중에 3개를 뽑는데 3개 중에서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 계산 결과는 14분의 13이 된다. 그래서 27이 정답이다. 이렇게 나온 거를 확인하면 돼. 그치?
이거 왜 팩토리얼이 아닌지 이런 거 헷갈리지 않아? 괜찮아?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 공을 뽑을 때. 그치? 공의 순서 정해지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뽑는 거니까 뭐 뽑을 때 경우수를 이렇게 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그 레벨 2 8번 문제 괜찮은 거야? 아니야? 8번도 해볼게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 물어봐줘. 잠깐만, 8번 문제로 가보자. 나왔어. 네, 1학년 4명. 그 다음에 2학년 3명. 3학년 2명.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치? 9명의 학생을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 3학년 학생 사이에 있는 1학년, 2학년 학생 수에 대해서 x, y라 얘기했다. 그치? 근데 이 x 곱하기 y가 9보다 작다고 했을 때 빨리 판단을 해야 돼. 물론 시험장에서는 비슷하게 문제가 나온다 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 외워서 풀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x 곱하기 y 지금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한 명, 두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두 명, 뭐 두 명, 한 명, 두 명, 두 명, 세 명, 두 명. 이 너무 많지 이미. 그치? 그러니까는 이거는 여사건으로 접근하는 게 빠르다는 생각을 먼저 해주는 게 좀 순서라 볼 수 있겠어. 여사건. 여사건이라면은 이거의 여사건은 이렇게 정해줄 수 있겠지. x 곱하기 y가 10보다 크거나 같다를 세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 경우는 9보다 크거나 같다지? 9보다 크거나 같다. 9보다 크거나 같다를 센다 하면은 그건 어차피 3, 3이랑 이 4, 3밖에 없어. 3, 4는 안 돼. 왜냐면 y가 지금 여기서 x명 뽑고 여기서 y명 뽑는 건데 세 명이 한 개거든. 두 개밖에 없다. 압도적으로 이쪽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먼저 이렇게 해보면 되겠어. 그치? 이 생각이 시작이야. 그럼 가보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 첫 번째로 x가 3일 때, 그 다음에 y가 3일 때를 계산해본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보자. 그러면 우선은 3학년을 배치할 건데 3학년은 이렇게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3학년 또 한 명 이렇게 3A, 3B라고 써놓고 문제를 풀어볼게. 그러면 이 안에 몇 명이 들어가는 거냐면은 1학년이 3명 그 다음에 2학년도 3명이야. 그치?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그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계산만 좀 잘 해보도록 하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 3의 3B가 양끝이란 말은 없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자리가 더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치? 그렇게 가보면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지? 3의 3B 일단 순서 바꿀 수 있지. 2 곱하기 먼저 썼어. 그치? 그 다음에 1학년 전체는 4명 있거든? 4명 중에 3명을 이 안에다 넣을 거야. 4명 중에 3명을 골라줘. 그치? 그 다음에 2학년은 어차피 3명밖에 없기 때문에 고를 사람이 없어. 그치? 뭐 굳이 쓴다면은 3C3이라 쓸 수는 있겠지. 이거 지금 1이야, 근데 이거.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몇을 곱해주냐면은 이제 3명 다 넣었으니까 얘네끼리 순서를 정해주는 거야. 6팩토리를 이렇게 곱한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몇 명이 남았냐면은 3학년 1명이랑 1학년 1명이 남았지. 그치? 걔네들 이쪽에 순서 바꿔줘야 돼. 순서 바꿔줘야 되니까 곱하기 2를 이렇게 한 번 더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두 번째, x가 4일 때랑 그 다음에 y는 3일 때.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풀면 돼. 3a 그 다음에 이 사이가 있고 여기 3b가 이렇게 있는 거야. 3b 이렇게 지금 정해진 상황이야.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넣을 거냐면은 1학년 4명에 그러니까 2학년 3명을 넣는다. 2학년 3명 이렇게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그럼 이거는 4명 3명? 4명 3명 지금 다 쓴 거. 그치? 3학년은 그리고 어차피 아까 근데 아까 요 2가 1학년이 들어갈 1학년 1명 들어갈 자리였어. 1학년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거나 이렇게. 그치? 여기도 해보면 지금 1학년 4명, 2학년 3명 꽉 차게 다 넣었으니까 이제는 옆에 넣을 게 없지. 그치? 완전히 다 들어간 거야. 다 들어간 거니까 아까보다 계산이 더 쉬워졌다. 그냥 2 곱하기 하고 둘 순서 바뀌는 거 한 다음에 7팩토리얼을 이렇게 그냥 곱해버리면 이게 정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전체 1에서 1 빼기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분자에다 넣는데 이 분모 부분은 뭐가 되냐? 그냥 전체 9명의 순서를 나열해 주는 거니까 9팩토리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4 곱하기 6팩토리얼 곱하기 2 여기다가 플러스하고 2 곱하기 7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한다. 그치? 이 계산할 때 밑에 거 다 계산하고 위에 거 다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겠지? 할 때 이런 거 기본적으로 6팩토리얼 날리고 여기 7만 남기고 여기 987 남기고 그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팩토리얼 먼저 날리고 계산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레벨 3 문제 3개 풀 건데 혹시 다른 것도 질문 있으면 해줘. 아니 괜찮아. 이거. 재영이 잘 따라오고 있어. B는 8의 약수인 거니까 1, 2, 4, 8 이렇게 얘기했다. 그치? 근데 교집합이 공집합의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특히 동항고는 수특에서 좀 많이 내는 경향이 있거든. 그러니까는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적분 문제도 마찬가지고 확통도 마찬가지인데 레벨 3 문제에서 잘 내. 레벨 3 문제에서 2개나 3개 정도까지도 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이 변형 문제들 연습을 좀 많이 해봐. 그리고 그 기출책 있잖아. 종이 비행기 그려져 있는 거. 거기 있는 문제들도 변형 얼마든지 될 수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다시 점검하고. 그래서 이 레벨 3 문제 3개는 좀 확실하게 알도록 좀 다 해보자. 어차피 레벨 3 문제라고 해봤자 3단원까지 나온다 하면 9문제인 거고 거기서 뭐 조금 더 조건방류 같은 거 나오면 10문제, 11문제 뭐 독립시험까지 나온 학교 별로 없을 것 같다. 근데 일단 뭐 최대 12문제인 거니까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외우다시피 해봐. 이런 문제들은 뭐냐면은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1, 2, 4, 8 중에 얘가 적어도 하나는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이렇게 가보자. A가
1을 원소로 갖는 경우. 이렇게, 그지? 이렇게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해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a1, a2, a3 x 플러스 32는 0인데 이게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되면 돼. x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2 이렇게, 그치? x는 1을 지금 원소로 갖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바로 어떻게 쓰면 되냐? a1, a2, a3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이거는 지금 33인 거야. 이렇게, 그치? 1 더하기 32 하면 33인 거잖아. 근과계수 관계 생각하거나 뭐 그렇게 가면 되겠지?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나열을 해보면 11, 3, 1 이거밖에 안 돼 지금. 11, 3, 1. 그치?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얘는 3팩토리얼 가지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다. 3팩토리얼. 그치? 그 다음에 또 해볼까? A가 2를 원소로 갖는 경우. 2를 원소로 갖는 경우. 그러면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a1, a2, a3 방법 알았으니까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지. 플러스 32는 0이다 이렇게 했으면 xx 하고 그 다음 밑에는 2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6 이렇게 지금 써주면 돼. 그치? 그러면 이때는 요 세 개의 곱이 a1, a2, a3가 이제 얼마가 되냐? 2랑 16 두 개 더하면 18이 되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18은 이거는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33은 다 소수들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구성했다라면 18은 이렇게 써봐야 돼. 이 숫자는 분명히 학교 시험에 나오면 바뀔 거니까 이런 연습을 해봐. 3의 제곱 곱하기 2를 여기다 나열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보는 거야. 그치? 근데 사실은 여기 1도 숨어 있어. 1까지도 고려를 해야 돼. 그렇게 간다라면은 숫자를 작은 거에서부터 나열을 하면서 가거나 큰 거에서부터 나열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 그치? 제일 중요한 건 누락되면 안 돼. 뭔가 빠지면 안 된다고. 중복이 돼도 안 되고 빠져도 안 되고 그게 확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 그치? 근데 셀 때 너희만의 체계를 가져서 세면 된다는 얘기야. 앞에다가 제일 강력한 숫자를 배치해버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다가 9 이렇게 지금 배치를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지. 그치? 그렇게 해버리면 18은 없잖아. 문제에서 1부터 12까지를 했으니까. 그치? 9를 넣었으면 9, 2, 1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9보다 작은 숫자 생각하면 3 곱하기 2가 되지. 6 쓰고 3, 1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6보다 또 더 작은 숫자 생각하면 3인 거야. 3, 3, 2 이렇게 지금 배치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따져보면 여기는 3팩토리얼계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3팩토리얼계 여기 3개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할 수 있다고. 그치? 확통은 문제를 그냥 잘 푸는 사람이 능사다 생각하면 안 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자꾸 수업에서도 배우려고 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납득해서 그걸 내 풀이에 녹여야 돼. 실수를 방지하는 방법. 그치? 내가 얘기했던 대로 큰 거에서부터 세거나 작은 거에서부터 세거나 이 체계를 잘 좀 정리를 해줘. 됐지? 그 다음에 A가 4를 원소로 갖는 경우. A 이제 xx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인 거. 그치?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은 이 상황은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겠지? A1, A2, A3가 4, 8 된 거야. 12. 이렇게 구성할 수 있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야. 맞지? 한 1분 정도만 시간 줄 테니까 한번 나열해봐. 누락되는 거 없는지 한번 봐보자. 2의 제곱 곱하기 3 한번 나열해봐. 몇 가지 나오는지 나랑 비교해보자. 8
펜을 써. 몇 가지 나왔어? 네 가지 외워야 돼, 네 가지. 그러니까 제대로 세는지 확인해보라고 내가 그래서 얘기한 거야. 해보면 큰 숫자부터 세보자. 12, 11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6, 2, 1. 6보다 작은 숫자 생각하면은 4도 있지? 4, 3, 1. 그 다음에 2 몇? 2, 2, 3? 그래, 맞는 말이네. 요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 된다. 볼 수 있겠다. 그치? 큰 숫자부터. 응? 됐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기는 세 가지, 여기 3팩토리얼계, 여기 3팩토리얼계, 그 다음에 여기 세 가지,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지훈이 헷갈린 거 있어? 아니야? 그래서 정답을 내보면 전체 경우의 수는 12번짜리를 3번 곱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요 숫자들 다 쓰면 돼. 3팩토리얼, 그 다음에 6 더하기 여기 이렇게 15지? 15 더하기 이렇게 다 더하면은 요거 18 이렇게 더하면 된다.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주면 묻는 친구들이 있어. A가 8일 때는 안 세냐? 라고 묻는 사람도 있는데, A가 8일 때 여기 겹쳤어. 이 부분이. 그치? 4를 넣어봤더니 8 나와버렸잖아. 그치? 그러니까 8을 따로 세면은 중복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또 8, 4가 될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아니, 괜찮아. 이거. 그 다음에 30번 문제. 레벨 2 문제야. 레벨 3 2번 문제. 한번 이렇게 눈에 보기 좋게 그려볼까? A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B가 4개 있어. 이거 A, 얘는 B. A가 3개 있고, 그 다음에 B가 3개 있어. 그치? 근데 문제에서 A가 B보다 크거나 또는 A 곱하기 B가 5일 확률을 구하라. 언제? 각각 3개씩 뽑을 때. 3개 공을 얘에서 뽑고, 얘에서도 뽑고, 이렇게. 그러니까 6개 중에 3개 뽑고, 6개 중에 3개 뽑은 거. 그치? 그렇게 뽑고 났더니, 이게 흰 공인 거잖아. 흰 공이 A고, 검 공이 B인 건데, 이 상황을 계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치? 근데 이 문제는, 막 생각보다 막 넘사벽으로 어렵진 않았던 게 뭐냐면은, 원래 내가 아까 해설했던 대로 가려고 하면은 이 사건과 이 사건 각각 계산한 다음에 동시에 되는 경우를 빼야 되지. 그치?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순서상이 그냥 적어.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직접 세는 게 빠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설을 하면은 아까는 그렇게 푸는데 왜 지금 이렇게 풀어요? 라고 자꾸 의문을 가져야 돼. 그냥 그렇게 되어야 이 계산이 더 빨라지고 납득이 되거든. 그러니까 흰색이 검색보다 큰 게 5, 1?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4, 2. 그리고 여기서 1, 5. 이렇게 지금 정해준다 해보자. 그치? 이렇게 본다라면은
여기 이게 지금 전부라 이렇게 볼 수 있다. 지금 또는 상황을 그냥 바로 다 적어버리는 거야. 또는 상황. 그치? 5 곱하기 1은 이 경우로 적은 거고, 그 다음에 4, 2는 이 경우로 적은 거고, 그 다음에 1, 5는 이 경우로 적은 거고. 그치? 또는인 거니까 둘이를 동시에 만족하지는 않아도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게, 그러니까 보면은 얘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네. 그치? 이거는 이것만 만족하고, 이거는 이것만 만족하고. 또 어차피 세 개밖에 없는 거니까 세 개 다 세면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 처음에 이 A는 5고 B는 1인 상황은 계산을 할 게 없어. 왜냐면은 문제에서 지금 우리 경우의 수를 세려고 하는 거거든. 경우의 수? 경우의 수를 세는데 여기다 구조를 한번 적어 놓을까? 6개 중에 3개 뽑고 여기서 6개 중에 3개. 그 다음에 곱하기 B에서도 6개 중에 3개. 이게 그냥 전체 경우의 수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분자에다가 뭘 넣을까를 생각을 하는 건데 분자에 들어갈 애들이 1번, 2번, 3번에 경우들이 여기 1, 2, 3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구조면 된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놓는 거지. 이렇게. 그치? 경우의 수를. 그치? 그렇게 간 다음에는 A는 5, B는 1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 다 뽑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여기서는 3개를 전부 다 뽑아야 돼. 여기도 2개 다 뽑아야 돼. 그치? 그러면 이거는 경우가 뭐밖에 없냐면은 이 4개 중에서 1개를 선택만 하면 돼. 4개 중에 1개 선택. 그치? 여기는 전부 다 결정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굳이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4C1에다가 곱하기 2C2가 되는 거고 곱하기 이쪽은 그냥 3C3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 중에서 다 뽑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는 이거 다 1, 1인 거니까 이건 그냥 4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이렇게. 이게 그냥 끝이야. 그치? 수근이 괜찮은 거지? A는 4고 B는 2인 경우를 따져본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만약 해설지나 이제 보면은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좀 표로 그려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 주머니 A가 있고 B가 있어. 그치? 근데 여기에서 이 A, B 흰색, 검은색 뽑는 경우를 이렇게 표로 이렇게 써볼게. 표로 뽑는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중요해. A 4개 뽑는다는 거. 그러니까 A를 4개 뽑으려면은 여기서 1개, 3개를 뽑을 수 있어. 1개, 3개. 이렇게. 그치? 아니면 이쪽에서 또 하나 적어보면 두 개를 뽑아도 돼요. 2개. 그치? 2 경우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 경우들을 적어보면 여기 어쨌든 3을 만족해야 되거든. 3개 뽑을 거니까. 여기 2개고 여기 0개인 거. 여기 1개고 1개인 거. 바로 지금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다. 그치? 민준아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 조금만 봐봐. 그럼 이 경우의 수를 세는데 이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게 2개 중에 1개 뽑은 거지. 2개 중에 1개 뽑은 거니까 2C1인 거야. 곱하기 하고 여기는 4개 중에 2개 뽑은 거니까 4C2다. 이렇게 지금 써주면 돼.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하고 이 뒤에 부분은 3개 중에 이거 사실 플러스가 아니라 곱하기지? 곱하기인데 뒤에 거는 안 써도 돼. 왜냐면은 어차피 이거 다 1이거든. 3C3 곱하기 3C 0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거는 그냥 1이야 어차피. 이렇게. 앞에 거만 제대로 세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요거. 그치? 그 다음에 이 밑에 거 요거 하나 다시 봐보면 얘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2개 중에 2개 그 다음에 4개 중에 1개 이렇게 뽑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하고 요쪽은 3개 중에 2개 그 다음에 3개 중에 1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A는 1이고 B는 5일 때. 이거 2분만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표 그려서 하는 거 잠깐만 한번 해봐. 그래서 나랑 한번 비교해보자. 잘 되는지. 뭐 거의 90% 알려준 건데. 나중에 속도가 붙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으면 이 표 안 그려도 돼, 시험 시간에. 근데 지금은 일단 그려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내가 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 좀 계산에 자신이 생긴 사람들은 답까지 한번 구해봐. 답 이렇게 나오는지. 답 4분의 1 나와야 되거든. 그래? 아, 답지 올려줬는데 답지 인쇄해줄까? 응, 알았어. 나온대? 적공방 전까지야? 와서. 사분의 나왔어? 지훈이 나왔어? 네, 해볼까? 그러니까 A는 B는 5일 때는 요거 한번 표 그려보면 A, B, A, B 이렇게 지금 쓰고 나면 여기서 한 개 뽑을 때랑 여기서 한 개 뽑을 때랑 두 개로 나누면 되겠다. 그치? 여기서 한 개 뽑을 때랑 여기서 한 개 뽑을 때랑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렇게 된다면은 1, 0, 0, 1 해야 되는 거고 3을 만들려고 하면은 세로로 더해서 3이 돼야 되지. 2, 3 그 다음에 여기 또 3, 2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면 되는 상황이야. 그치? 끝났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산만 해보면 2분은 2C1 곱하기 4C2 하고 곱하기 여기 3C0 3C3 이 계산을 할 필요 없다 얘기한 거지. 이렇게 여기도 해보면 두 개 중에 0개 뽑고 4개 중에 3개 뽑은 거 이렇게 곱하기 하고 여기는 3개 중에 1개 뽑고 3개 중에 2개 뽑은 거지. 이렇게.
거지. 그래서 여기를 다 더하면 돼. 그러니까 1번은 그러니까 요거 이 계산이 빨간색으로 적으면 4. 그 다음에 여기는 12.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10이었네. 12, 36, 그 다음에 12, 그리고 36.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저 위에다가 요 4, 12, 36, 12, 36을 다 나열을 해가지고 계산을 마무리하면 4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 그치? 표로 보니까 이해됐지? 잠깐 쉬었다가 그 마지막 문제 같이 해볼게요. 레벨 3.
이어폰? 핸드폰 거랑 휴대폰랑 달랑 잘못 갖고 와가지고. 잠깐만. 내 걸 빌려줄까? 아무거나. 이거 한번 연결해서 해봐. 아니야. 수율아, 아까 선생님께서 여쭤봐. 리나 여쭤보면서 해. 선생님 여쭤보면서 하는 거야. 풀기만 하지 말고. 학교 시험범위 나왔어. 그 조건 방문까지인 거지. 네, 수특 마지막 문제 봐볼게. 이렇게 1, 2, 3, 4, 5, 6이 있어. 근데 이 문제는 만약 학교 시험에 나오면은 엄청 꿀이야. 요 계산 되게 짧거든. 금방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론만 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만 제대로 정리를 좀 해놓으면 돼.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은,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되게 어렵게 보여. 근데 실제로 문제 푸는 건 되게 간단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2를 붙이면, 그러니까 예시를 들었는데 여기 2가 나왔어. 그러면 얘를 포함해서 주변부에다 다 스티커 붙인다는 얘기야. 그치? 2 뽑았으면 1, 4, 5, 3, 2까지 다 붙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만약에 6을 뽑았다 해봐. 그러면 그때는 6, 3, 5 이 3개만 붙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치? 그럼 어떤 구조가 보이냐면은 이 가운데 2, 3, 5 같은 거 뽑으면 거의 다 붙이는 거야. 6, 4, 1 같은 거 붙이면 뭐 요렇게 붙이는 상황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원의 내부에 모두 한 장 이상의 스티커가 붙어 있을 확률을 구하라 했는데, 이거는 생각을 그렇게 안 해봐도 당연히 여사건으로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대부분은 다 붙을 거니까 어떻게 붙이든. 무려 3번이나 던졌는데, 그치? 안 붙을 확률이 적을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해볼 수가 있다고. 여사건으로 접근해보자. 여사건을 판단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이렇게 생각해봐. 1, 2, 4에서만 뽑아.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만 뽑아버리는 거야. 이 라인에서. 요렇게. 그치? 그러면 이거는 3개 중에 한 번. 3개 중에 한 번. 3개 중에 한 번을 이렇게 뽑는 거니까 3의 3승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1, 2, 4가 다 포함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1, 2, 4 중에서 뽑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1, 2, 4 중에서. 그치? 그 다음에 또 있지? 여기 요렇게. 여기 보면은 4, 5, 6에서 만 뽑기. 에서만. 에서만.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경우가 3의 3승으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치? 그리고 1, 3, 6에서만 뽑는 경우를 생각한다면은 요것도 역시 3의 3승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치? 그러면 이제 답을 낼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전체의 경우에서 1 빼기 한 다음에 그 뒤에 부분이 6의 3승분에 여기는 3의 3승이 3개 있었지? 3 곱하기 3의 3승을 이렇게 해주면 돼. 그치?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겹치는 애들이 있거든. 이렇게 지금 뽑았을 때. 뭐가 있냐면은 1, 2, 4에서 뽑을 때 1, 1, 1만 뽑는 경우 있겠지. 그치? 1, 2, 4에서 지금 3번 연속으로 뽑은 거잖아. 1, 1, 1만 뽑은 거. 근데 여기 1, 3, 6에서 뽑을 때 1, 1, 1만 뽑을 때 있겠지. 그걸 빼줘야 돼. 그치?
그 다음에 1, 2, 4에서 뽑을 때 이 27가지 중에서 4, 4, 4만 뽑은 경우 있을 거라고. 그치? 근데 4, 5, 6을 뽑을 때도 4, 4, 4만 뽑은 경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빼주고 6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딱 3개만 이렇게 빼주면 돼. 3개. 그치? 그러니까 중복된 거 3개 있으니까 이렇게만 빼면은 이게 그냥 정답이 된다. 그래서 36분의 23 이렇게 간 걸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그치? 그러니까 이 구조만 이해할 수 있으면 문제 훨씬 쉽게 풀 수 있어. 이렇게. 이 3단원까지 이제까지 한 거에서 문제가 한 뭐 80% 이상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조건부 확률 전까지 나오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까지 나오는 학교도 있고, 이 독립종소까지 나오는 학교는 별로 없을 것 같다. 근데 우선 오늘은 그냥 약간 예방 차원에서 진도를 좀 나갈게. 진도를 나가긴 하는데 오늘까지만 하고 4단원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범위가 어느 정도 확실히 정해져 있을 거니까 그 범위, 학교 범위만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자. 혹시 그 오늘 이론책 안 갖고 온 사람 있어요? 네, 작년에 수능 끝나고 쉬지를 못하고 약술 논술도 하고 그 다음에 수리 논술도 했었어. 하고 나서 바로 또 이어서 올해 1월에 또 3학년 다시 맡아서 시작하고 하니까는 몸무게가 역대급으로 내려왔어. 그러니까 밥을 잘 못 먹어가지고 50kg대가 된 거야. 그래서 아니 이건 좀 해가지고 열심히 먹었는데 좀 쪘다가 지금 다시 빠지고 있어. 그래서 밥을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먹고 있지. 아니 학원가 주변에 식당을 거의 가본 적이 없어. 여기 맛있는 데 많잖아. 근데 집에서 이렇게 도시락 조금 싸우면은 한 아점이나 아니면 점저 정도를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하다가 집에 가서 그냥 계란 같은 거 하나 먹고 자고 막 자꾸 이렇게 해서. 토요일에는 또 점심을 잘 못 먹어. 먹을 때도 있긴 한데 토요일에는 또 8시간 수업하잖아. 그러면 점심 잘 못 먹고 7시쯤에 이제 7시나 8시쯤에 끝나서 집에 가서 한 끼 먹고 기절하고 이렇게. 막 환절기라서 그런지 아픈 친구들 많더라고. 막 학교에서 감기가 막 그렇게 돌고 있어? 역병처럼? 그런 거 아니야? 조심해. 아픈 사람들 되게 심하게 아프고 그러더라고. 컨디션 조절해서 잘해. 이론서로 가볼까? 없어. 잠깐만. 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볼 건데 조건부 확률 개념 정리 한번 해보자. 일단 뭐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좀 접근을 해주면 되겠어. 기호를 이렇게 쓰거든. P, B 바 A 이런 표현을 써.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얘기를 좀 해볼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NA분의 NA 교집합 P요. 그치? NA분의 NA 교집합 P. 근데 이거를 뭐로 고칠 거냐면 위아래를 NS로 나눠버려. S로 나누면 NA 그 다음에 NA를 또 나눠버리면 NA 교집합 P. 그치?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이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전체 여기 SG 여기 전체는 PA 교집합 P. 그 다음에 여기는 PA.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어. 그치? 이렇게 문자로만 써주면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무슨 상황인 거냐면은 이렇게 A라고 하는 사건이 있고 B라고 하는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다 해보자. 그치? 근데 원래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3개고 여기가 1개 들어갔어. 이거 확률로 나열을 해볼까? 확률로 써보면 여기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뭘 볼 거냐면은 원래 PA 교집합 B라고 하는 거는 6분의 1이거든? 6분의 2네? 6분의 2지? 근데 이번엔 뭘 볼 거냐면은 PB 바 A를 보려고 PB 바 A. 이 PB 바 A의 의미는 뭐냐면은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 조건부 확률이란 말의 의미는 A가 일어났을 때 확률 분의 B가 일어났을 때 확률. 그럼 A가 일어났을 때 확률은 몇이냐면은 이 원래 전 사건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얘 다 더하면 1이 되는 거거든. 그치? 여집합은 지금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이렇게 전체 사건이 좁아져 버린 거야. A가 일어났을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치? 그럼 6분의 5분의 1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분모가 지금 6분의 5로 바뀐 거. 6분의 5로 바뀌고 그 중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인 거니까 여기 6분의 2가 듣는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모가 바뀐 거야. 분모. 원래는 전 사건, 그러니까 전체 사건 중에 얘가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요 사건 중에 요만큼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좀 보면 돼. 그치? 개념상으로 전혀 어려울 게 없어. 만약에 문자를 이렇게 표현했잖아. P, A 바 B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거꾸로야.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지금 보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P, B분의 하고 위에는 역시 P, A 교집합 B를 똑같이 이렇게 쓰면 된다. 그치? 어려운 거 없지? 여기 예제 1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그 이론서의 20쪽에 예제 11번 문제 하나만 풀고 바로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 그 표에 있는 거 보면서 해도 돼. 표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남학생 중에서 안경을 낀 학생의 확률을 구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한번 이렇게 보면 되겠어. 괜찮지? 근데 이제 뭘 볼 거냐면은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걸 배울 거야. 확률의 곱셈 정리.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 확률의 덧셈 정리는 거 배웠었나? 우리 배웠었어? 확률의 덧셈 정리?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거기 앞에 가보면 몇 쪽에 있었냐면은 그냥 당연하게 넘겼을 수 있는데 18쪽 있잖아. 18쪽. 18쪽 이거 없는 사람들은 이거야.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 아까 수투 문제 풀 때 정의했던 거지. 이게 그냥 덧셈 정리였어. 그치? 그러면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거야. 이거를 그냥 이쪽으로 넘겨주면 돼. 이렇게 쭉 넘겨주면 PA 교집합 B는 PB 바 A. A가 일어났다. 이거 먼저 이렇게 써볼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그냥 곱했으니까 이렇게 된다 라고 외우기만 하지 말고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봐. A가 먼저 일어난 거. 그치?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된다고.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거 써보면 PA 교집합 B는 이렇게도 나와. B가 먼저 일어났어. 그 다음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거 자체가 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특히 우리가 기본 문제 풀 때는 어느 파트에서 많이 나오냐면은 주머니에서 공을 뽑을 때 있지. 주머니에서 공을 뽑을 때 다시 넣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흰 공이 2개가 있어.
흰 공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검은 공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해보자. 그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흰 공을 뽑았을 때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을 계산을 해서 간다를 하면은 그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 먼저 여기 이렇게 써볼까? 5개 중에 2개를 먼저 뽑은 거. 그치? 5개 중에 2개 뽑았으면 흰 공을 뽑았으니까 5개. 말 잘못했지? 3개 중에 2개 중에 2개 중에 1개를 먼저 뽑았어. 흰 공. 이렇게. 그치? 이렇게. 미안. 5분의 2지? 5분의 2. 뽑았으면 뽑고 나서 나머지 4개 남아있지. 근데 이거 지금 없어졌잖아. 이렇게. 그치? 그 중에서 검은 걸 뽑는 거니까 4개 중에 3개를 뽑는 거다. 이렇게 지금 계산하는 걸 볼 수 있어. 그치? 이런 게 아까 이거랑 계산 구분돼? 자꾸 이런 생각해야 되는데 수특 문제 풀 때 3개를 한꺼번에 뽑았다, 2개를 한꺼번에 뽑았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 그거는 그냥 5개 중에 3개를 한꺼번에 뽑고 그 중에서 뭐 검은 공 중에서 1개 뽑고 뭐 흰 공 중에서 뭐 2개 뽑고 이런 거 지금 계산했었던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거랑 이거랑 아예 문제 푸는 방식이 달라. 왜냐면 그때는 한꺼번에 뽑은 거야. 한꺼번에 뽑은 거고 이거는 차례차례로 뽑으면서 다시 집어넣지 않은 거야, 주머니.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조건방류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되겠어요. 여기 예제 12번, 예제 13번 문제 2개를 풀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야. 그 두 문제를 잠깐 한번 풀어볼게. 예제 12번, 예제 13번. 21쪽에. 이 독립종속 나온다고 했던 학교 나한테 얘기해 줄 사람 없는 거지. 독립종속. 나 몰라? 정보? 응. 다 된 사람들 레어로 가서 1번 문제부터 한번 바로 풀어보자. 레어 4주차 받은 거 있지? 못 받았어? 아무도 안 줬네?
3이고 교집합해서 이거 두 개 곱한 것분에 15분의 8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배반사건이라고 했잖아. 네. 그럼 교집합이 없는 상황이야. 아 그러면은 바로 설명해줄게. 1번 문제 해보면 PA는 5분의 2, PB는 됐어? 5번? 1번 헷갈린 사람 없어? 괜찮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치? 헷갈리는 거 바로 얘기해줘. 현지 궁금한 거 없어? 괜찮아. 아니 이거 내가 뽑아놓고 안 줬네. 어떻게 했어? 다시 얘기를 하지. 깜빡했어. 이거.
11번. 아, 11번 문제 풀 때는 투표를 했어. 근데 여학생, 남학생, 그 다음에 찬성 반대. 이렇게 간 거야. 그치? 근데 굳이 막 문자나 이런 거 도입하지 않아도 나와 있는 얘기들 그대로 따라가 보면 되거든. 투표한 결과 전체 학생의 70%가 찬성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놓냐면은 그냥 여기를 70명이다 이렇게 생각해. 100명이라 잡네. 70, 30 이렇게 먼저 잡아봐.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여자는 40명이다. 그러면 남자는 자동으로 60명이 되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돼. 그치? 그리고 댄스 종목으로 출전한 것에 이제 찬성한 학생의 80%가 남학생이었대. 그 찬성한 학생의 80%가 남학생이면 여기다가 바로 0.8을 곱해버려. 그럼 여기 56명이 된다. 여기는 14명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다 끝났지? 여기 차례차례 다 외워보면 26, 그 다음에 여기 4명. 이렇게 지금 쓰면 돼. 표를 만드는 연습을 해주면 되겠어. 그치? 하고 나서 뭐 하냐면은 PA분의, PA라고 하는 거는 여학생인 사건인 거야. 여학생일 때 여기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건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전체 사건이 아니라 이 중에서 일부러 이렇게 바뀐 거야. 그치? 분모가 40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40분의. 40분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자는 뭐냐면은 반대했을 확률인 거니까 26이다. 이렇게 지금 써주면은 이게 정답이 되는 거로 생각하면 되겠어. 그치? 23번. 문제도 가볼게요. 빨간 공 5개, 파란 공 7개. 4개 공을 동시에 꺼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빨간 공 5개. 그 다음에 파란 공 7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 근데 4개 공 중에서 빨간 공과 파란 공의 개수를 A, B를 했을 때, 이거 1대라고 했잖아. 이거 1대라는 얘기는 분모가 얘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이거의 경우의 수가 분모로 들어가고, 그 중에서 하필이면 A가 1일 때가 분자로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상황을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러면 다 먼저 구성을 해봐. 경우들을 구성을 해보면, 여기는 전체 0, 지금 문제에서 4개 뽑는다 했으니까 0, 4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 3일 수도 있고, 2, 2까지는 되네. 이렇게. 그치? 이 세 가지 경우가 전체 경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냥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번호를 매겨볼게. 1, 2, 3. 이렇게 매겨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하고, 그 중에서 2번.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라고 얘기한 거라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래서 각각을 이제 계산만 하면은 답이 나오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한번 계산해 볼게. 요거는 A라고 하는 게 여기 빨간 공, 이게 빨간 공이지? 이게 지금 파란 공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따져보면 A는 하나도 없고 B만 뽑아야 되는 거니까 7개 중에서 4개 뽑는 거다.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밑에 거는 5개 중에 1개 뽑고, 여기는 남아있는 7개 중에 3개를 뽑는다. 이렇게 지금 가는 거고. 밑에 거는 5개 중에 2개 뽑고, 그 다음에 여기는 7개 중에 2개 뽑고, 이렇게 가는 걸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3개가 다 분모에 들어가는 거야, 분모. 분모에 들어가고, 그 중에서 얘를 분자에 넣고 하면은 정답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 그치? 이제 해설지를 보거나 하면
계산을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 사건의 경우를 다 세줘. 전체 사건은 12C4잖아. 12개 중에 4개 뽑는 거죠. 그치? 그러면 원래는 이제 계산 방법이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12C4분의 12C4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분의 그 다음에 12C4분의 2 이 확률분의 확률을 계산하라 이렇게 답지에 나오거든. 근데 이거를 경우의 수로 처리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 얘 어차피 똑같잖아. 둘이 똑같으니까 얘분의 얘로 계산해도 정답이 나온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치? 민준이 졸려. 빨리 뭐 있어? 아니야. 성훈이 잘 돼. 잠시만 됐어.
또 안 된 거 있어요? 이제 안 된 거 있어? 34번? 40번? 이거 40번 문제는 이제 이 상황을 보면은 A 공장과 B 공장에 불량품이 될 확률이 각각 달라. 그치? 그러면은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 거지. A가 있고 A 공장, B 공장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보면 전체 생산량을 먼저 봐보면 여기는 0.4야. 여기가 지금 0.6인 거야. 그치? 먼저 이렇게 써놓고 0.4 중에서는 불량품이 될 확률이 0.03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비공장에서는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0.06인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거 둘을 더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전체 이거 1번, 2번이라 해보자. 그러니까 1 더하기 1을 하면은 이게 의미하는 거는 불량품이 될 확률인 거야. 전체. 그치? 40개 중에 3개는 불량품인 거고 60개 중에 6개는 불량품인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40개 중에 100분의 3, 60개 중에 100분의 6 이렇게. 그치?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에서 A 공장에서 생산됐을 확률이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1번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거 이해돼? 이게 뭐처럼 보여? 내가 뭘 그린 것 같다? 나 계속 먹고 싶다 생각만 하고 있어. 핫도그라고 해보자. 핫도그를 그렸어. 핫도그에서 뭘 볼 거냐면은 민준아 이것만 잘 봐봐. 여기를 이렇게 잘라줘. 잘라주면 이만큼이 A 공장이고 여기 지금 B 공장인 거. 이렇게. 그치? 근데 A 공장 중에서 요게 불량품이 될 확률인 거고 여기선 얘가 지금 불량품이 될 확률인 거야. 이렇게. 본다면은 여기 지금 60%거든. 여기 지금 40%. 그러니까 60개 중에서 3개니까 1.8개지. 1.8개는 불량품인 거고 40개 중에서 6개면 100분의 6이면은 0.24 잠깐만 2.4지? 2.4. 2.4는 지금 불량품인 거.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1.8 더하기 2.4분의 1.8이다. 이게 지금 정답이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겠다. 그치? 채연이가 이해됐어? 응. 오늘 그 레어는 이 40번 문제 유형까지 40번 유형 문제니까 몇 번이냐면 40, 41, 44번까지만 풀면 돼. 44번까지. 번까지가 독립종속에 대한 얘기 전까지 얘기한 거거든.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이거 뒤로 좀 거의 18번 문제만 하나 잠깐 풀어볼까? 오늘 마지막 문제를 할 테니까. 응? 거기서 18번 문제. 아직 좀 시간 제고 풀기에는 좀 더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 학교 시험지 오늘 3개 줄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3개 할 수 있지? 오늘 수특 숙제도 어떻게 줄 거냐면은 내가 그 번호 골라줄게. 독립종속 빼고 조건방률까지만 어딘지 알려줄 테니까 그거 풀고 레어도 양 적으니까 나머지는 그 종이비행기 책 있지? 기출책. 기출책을 좀 다 풀어오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 좀 밀린 사람들 다 풀어오고 수특 풀고 이렇게. 이거 하나만 좀 더 풀어보자. 18번 문제.
답 뭐 나왔어? 잘했어. 오늘 배웠던 조건방열 관련한 18번 문제 잘 할 수 있겠어? 아까 풀었던 문제랑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3번 나왔어? 3번. 잘했어. 충원고랑 양면고 문제를 추가로 줄 테니까 해보고 또 다음 시간에 와서 계속 꾸준히 좀 하도록 할게. 그 다음 시간부터는 책을 이제 기출책 말고 내신 기출이랑 그러니까 안양지역 내신 기출이랑 기타 지역 내신 기출들 모아놓은 책이 있거든. 미적분 이미 받았을 것 같은데, 그치? 그 책으로 또 진행을 하고 기출 연습을 좀 계속 할 거니까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기출 문제들 세트로 풀 준비를 좀 해서 와야 돼. 그치? 이제 내신 대비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수능 특강이랑 수특, 그 다음에 뭐 이거 레어 하던 거, 그리고 기출책, 요 세 개를 어디까지? 조건부확률까지는 좀 다 마무리를 해서 좀 보도록 하자. 이 기출책에서 막 난이도 6 이상인 책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내가 같이 할게. 같이 할 테니까 빼놓고, 수특은 끝까지 어려운 거 다 했잖아. 다 했으니까 이거 복습 잘해야 되고, 플러스로 해서 리뷰노트 준 거 있지? 리뷰노트 꼭 풀어보고. 그 레어는 틀린 문제들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봐. 그 유형 자체가 헷갈리는 걸 수 있으니까 해서 유형별 연습, 수특 연습, 기출 연습 이렇게 해서 빈틈없이 좀 챙길 수 있도록 해보자. 그렇게 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해서 오늘 3개 학교 줄게요. 3개 학교 기출 한 이틀에 한 번꼴로 이렇게 풀면 되겠어. 그렇게 연습을 해봐. 그래서 해설지랑 그 다음에 손풀이랑 다 올려줄게. 이렇게. 지금 저쪽 넘어가서는 뭐 해보냐면, 혹시 이거 조금 마무리 안 됐으면 여기 해보고, 그 다음에 레어 아직 좀 헷갈린다 같으면 조금 더 풀어봐. 조금 더 풀고, 그 다음에 이 기출책에서나 아니면 이제 수특에서 또 질문 좀 많이 해줘. 이렇게. 좀 더 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오지 않고 있어. 일요일 말고. 근데 그거 지금 줄게. 일요일에 좀 최대한 더 남아서 하고 가거나 1시쯤 가면은 거의 갔던데. 좀 더 하고 가고, 그리고 토요일에도 올 수 있으면 좀 더 오라고 해봐.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준비해야 되니까 내가 좀 더 부를게.